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지금 막 말씀하신 박성철 박사님께서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지금 초빙 교수로 계시는데 그 한국교회 내 기독교 파시즘의 차별 기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논문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합니다. 제 논문의 핵심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운동 속에서 특히 주류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보수적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흐름들이 단순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의 어떤 사회적 참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극우적인 기독교 정치 세력과 결탁된 상태에서 기독교 파시즘의 형태로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이면서 극우적인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민주주의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인데 권위의 문제와 또 권위주의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쉽게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하면서 양자를 이제 혼돈하는 가운데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운동이 정당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정치운동, 기독교 정치운동이 움직여질 경우 자칫 그것이 과거 20세기에 파시즘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주의 운동과 같이 극단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글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향이 보인다라는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한국 사회가 코로나19와 21대 총선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이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게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놓고도 제가 놀랐습니다. 예언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다가는 이런 기독교 파시즘의 형태가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그거 실제화되는 걸 보면서 제 자신도 좀 놀랬고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이제 정치신학 논문을 쓸 때 제 지도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루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 논문에는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다시 말해 나치즘의 이제 이론적 기반을 닦았던 법철학자였던 칼 슈미트의 이론, 그래서 특히 친구와 적의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만 이론적으로 다루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형태에서 세력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7, 80년대 이제 반공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 군사 독재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성장을 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치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태여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지 않아도 군사 독재 세력 쪽에서 다 교회의 이익을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종교적 정당성을 군사 독재에게 또 한국교회가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치즘은 초기의 나치즘이 이제 우리는 초기의 나치즘이 굉장히 많은 독일 사람들이 추정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히틀러가 여러 번의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그리고 나치 독일시로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루스바 교회가 이 히틀러를 긍정하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처럼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독일의 다윗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나치즘이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글을 쓰면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제 올해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부를 헛되이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국 사회도 우리가 20세기에 발생했던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깝네, 너무 바보 같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모습들이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에 나타났던 그런 독일의 비극들이요.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에서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실제로 권력을 잡았고, 우리나라는 어떻든 민주사회 속에서 21세기에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흐름의 기제는 비슷합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독교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크게까지 4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4가지 성격 중에서 2개는 일반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동일하고요. 2개는 기독교 파시즘만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성격은 국수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인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1인 독재로 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파시즘, 고전적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시즘 운동을 요즘은 이제 네오파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파시즘 운동은 엄밀히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네오파시즘 운동인데, 이런 네오파시즘의 일반적인 성격은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파시즘은 일반 파시즘과 구별되지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게 되냐면,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적이면서 전체주의적 운동이지만 기독교와 결합되는 형태는 아니죠. 단지 거기는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파시즘을 연구하셨던 대부분들은 파시즘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종교다라는 기반에서 출발해요. 정치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국교와 같은 형태의 지지를 받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제 정치적 종교라고 하는데,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종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자체도 과거 국교와 같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파시즘을 제가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은 독특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서구에서 나왔던 모든 파시즘은 거의 기독교 파시즘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냉전 시대에 들어가면서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의 경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자본주의적 기반이어서 성장했던 파시즘이 냉전 시대를 들어가면서 스탈린 체제라든가 아니면 과거 동독 시대와 같이 이런 사회주의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기 파시즘, 즉 고전적 의미의 파시즘은 기독교 파시즘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파시즘은 근본주의와 결탁을 하고요, 자본주의를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일반적인 파시즘의 2가지 성격, 그리고 기독교 파시즘만의 2가지 성격을 이제 구분을 한 것이죠. 물론 그 스탈린 시대 파시즘이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독재라든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체제 속에 등장했는데, 기독교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특히 자본주의를 신성화하는 측면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파시즘 연구 내에서도 좀 더 연구가 진척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파시즘 연구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분석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제가 이제 기독교 파시즘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독특한 종교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든 그러나 이제 파시즘적인 성격이 결국에는 차별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을 강조함으로써 움직이는 모든 사회적인 운동은 기본적으로 파시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단순히 성 혹은 젠더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지만, 저는 사회적 운동이 어떤 정치적 영역 속에서 특정한 어떤 계층에 대한 차별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장 빨리 파시즘 혹은 전체주의적 운동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부장적인 형태의 기독교 운동이 기독교 파시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시작 단계,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파시즘과 같은 강력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쉽게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아직은 한국 사회가 건강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지를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독일도 네오나치라고 하는 게 3% 지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1%까지 와 있거든요. 파시즘이나 아니면 네오나치즘 같은 경우는
등장했던 초기에 그것을 경계하고 막아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차별이라든가 젠더차별 혹은 뭐 성적 소수자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보수적이다가 아니라 기독교 파시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